나이 들수록 걷기를 줄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걷기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주는 지혜를 조금 얻으면서 특히 노년기에는 항상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걷기는 정말 좋은 활동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심장에도 좋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하고 그에 맞춰 활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손주들과 공원에서 긴 산책을 고집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다음 날 관절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 몸에 더 친절해져야 한다고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매 걸음마다 충격이 가해지고 과하면 무릎, 엉덩이, 심지어 척추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 걸을수록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위험도 커집니다. 우리 나이에 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힘, 균형, 유연성이요. 이것들이 우리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근력훈련. 처음 근력훈련에 대해 들었을 때 이건 내 나이에 맞지 않아. 이제 무거운 것을 들 나이는 지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력훈련은 제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진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근력훈련은 우리의 근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제 물리치료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콩통조림을 무게로 사용했죠.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곧 차이를 느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더 쉬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운 아령과 탄력 밴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뭐가 좋았는지?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뼈도 강해졌어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우리에게는 골절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다리와 복부를 강화시킵니다. 하루에 3번, 10번씩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제가 느낀 또 다른 이점은 자세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넘어질까봐 약간 구부정하게 걸었는데 이제는 근육이 더 강해져서 더 바르고 자신감 있게 느껴집니다. 자존감도 향상되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강하고 능력 있다고 느끼는 게 좋잖아요. 균형 운동 낙상 예방에 대해 말하자면 균형 운동은 정말 보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난 항상 균형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정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손녀가 저에게 태극권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 느린 동작들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에 큰 차이를 느꼈어요. 걸을 때 특히 불규칙한 표면에서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하는 간단한 운동은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시작해서 점점 놓습니다. 처음에는 몇 초밖에 못 버텼어요. 지금은요, 1분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를 닦으면서 하니까 하루 중 엑스트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시작한 또 다른 활동은 노인을 위한 요가예요. 우리 선생님인 최연숙 씨는 75세인데 균형과 유연성의 본보기예요. 그녀는 우리에게 균형뿐만 아니라 자세도 개선하는 간단한 자세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운동들의 예상치 못한 이점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비 오는 날 외출을 피하거나 울퉁불퉁한 보도를 걷기를 꺼렸어요. 이제는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하지만 두려움이 저를 막지 않아요. 제 증손자 생일 때 모두가 제가 아이들과 얼음땡 놀이를 하는 걸 보고 놀랐던 때가 기억나요. 손주들보다 더 오래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자랑스럽고 기쁜 순간이었죠.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 유연성. 우리 노인들이 소홀히 하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힘과 균형만큼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려움 없이 발가락을 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죠. 어느 날 신발 끈을 묶으려다 몸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유연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어요. 복잡한 것 없이 팔을 위로 뻗고 몸통을 부드럽게 돌리고 발가락을 향해 손을 뻗어보는 정도였죠. 거기까지 닿지 않더라도요. 처음에는 마치 딱딱하고 오래된 나무 조각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매일 연습하면서 개선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트레칭 수업에 참여한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이 우리 나이에 맞게 조정된 운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몸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부드럽게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는 요가의 고양이 소 자세예요. 바닥에 네 발로 엎드려, 물론 푹신한 매트 위에서요. 등을 아치형으로 만들었다가 구부리는 걸 번갈아 합니다.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정말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의 간단한 작업들이 더 쉬워졌다는 걸 알았어요. 위쪽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신발 끈을 묶거나 운전할 때 뒤를 돌아보는 것, 이 모든 활동들이 개선되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 전에 항상 있던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어요. 또 하나 알게 된 건 스트레칭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끔 불안하거나 잠들기 어려울 때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몇 가지 합니다. 이게 마음과 몸을 얼마나 진정시키는지 놀라워요. 의식적인 움직임, 이제 제 운동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식적인 움직임이에요. 처음 이에 대해 들었을 때 또 하나의 피트니스 유행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고 기회를 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식적인 움직임은 전에 언급한 태극권, 요가, 그리고 치공이라는 중국 수련법을 포함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드러운 움직임과 호흡, 그리고 마음 챙김을 결합한다는 거죠.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 태극권 수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느린 동작들을 하면서 약간 어리석게 느껴졌죠. 하지만 몇 주 후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권은 저에게 각 동작, 제 몸의 느낌, 그리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는 신체적 균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는 데도 도움이 되었죠. 한 번은 의사 상담 전에 긴장했던 때가 기억나요. 대기실에서 태극권 동작을 몇 가지 했더니 훨씬 더 차분해졌어요. 전에 언급한 요가도 저에게 의식적인 움직임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단순히 몸을 느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연결되는 거죠. 제 한계를 존중하고 몸이 말하는 것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이러한 수련이 제 수면을 개선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잠들기 어려워 침대에서 뒤척였죠. 이제는 자기 전에 부드러운 동작과 호흡 운동을 몇 가지 하는데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더 휴식을 취하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독서나 십자 말풀이와 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들이 더 쉬워졌어요. 마치 의식적인 움직임이 제 뇌도 운동시킨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수련들이 저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나이로 인한 제한을 더 우아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제 몸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축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중 운동 마지막으로, 하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수중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수영장에 들어가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니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은 제 의사가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수중 체조를 제안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지상에서 운동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망설이긴 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중 체조 수업에서 제 나이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고 놀랐어요. 강사인 박미영 씨는 70세의 활기 넘치는 분으로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셨죠.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물속에서 걷기, 팔 움직이기, 작은 점프하기 등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물속에서 얼마나 가벼워졌는지였어요. 지상에서는 고통스러웠을 동작들이 물속에서는 쉽고 심지어 즐거웠습니다. 물은 근육을 강화하기에 충분한 저항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를 덜어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도전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균형과 힘을 기르기 위해 스펀지 국수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심지어 일종의 수중 댄스도 했는데 좋은 운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많이 웃게 해주었죠. 수중 체조 외에도 조금씩 수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왕복하고 나면 숨이 찼죠. 하지만 연습을 통해 지구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수영은 거의 명상과 같아졌어요. 호흡의 리듬, 물의 부드러운 소리, 떠있는 느낌. 동시에 편안하면서도 활력을 주는 느낌이에요. 이 점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섰습니다. 수영장에서의 수업은 제게 사교의 장이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모두가 흥미로운 이야기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죠. 수업 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요리법부터 세계 정세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지치거나 통증 없이 증손자들과 수영장에서 놀 수 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들의 수중 놀이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놀라움과 기쁨을 보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수중 운동은 제 수면과 전반적인 기분도 개선시켰어요. 물속에는 스트레스와 걱정을 씻어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우울한 기분으로 일어나더라도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새로워지고 긍정적인 기분이 듭니다.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팁들. 자, 이제 이런 운동들을 시작하려고 서두르기 전에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각자는 다른 건강 이력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의사는 종합 검진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어요. 몸의 한계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20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통증을 느끼면 즉시 멈추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약간의 불편함은 정상이지만 심한 통증은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즐거운 활동을 선택하세요.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사교 댄스나 정원 가꾸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태극권 수업을 좋아하는데 그건 사교의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다양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섞는 것은 지루함을 피할 뿐만 아니라 몸을 다양한 방식으로 단련시킵니다. 저는 수중 체조, 태극권, 가벼운 산책을 번갈아 합니다. 적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세요. 편안한 신발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용하는 옷에 투자하세요. 수중 체조를 위해서는 편안한 수영복과 수경을 샀어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집에서는 헐거운 카펫을 치우고 화장실에 지지대를 설치했어요. 수영장에서는 항상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짧은 세션으로 시작해서 점차 기간과 강도를 늘려나가세요. 태극권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분만 연습했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운동 전, 중, 후에 물을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줄어들지만 물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아요. 저는 특히 수중 체조 수업 때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몸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어떤 날은 더 활력이 넘치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분에 따라 루틴을 조절하는 것은 괜찮아요. 전체 운동 세션을 하는 날도 있고 부드러운 스트레칭만 하는 날도 있습니다. 성취를 축하하세요. 작은 진전이라도 모두 승리예요. 처음으로 쉬지 않고 전체 운동 세트를 완료했을 때를 기억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움직임의 질에 집중하기,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는 노년기의 운동에 있어서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숫자에 집착했어요. 몇 분을 걸었는지, 몇 번을 반복했는지 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각 동작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였죠. 예를 들어 태극권 수업에서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요. 아무리 간단한 동작이라도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합니다.
이는 운동의 신체적 이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온과 집중력도 가져다 줍니다. 수중 체조에서도 강사는 항상 물의 저항을 각 동작에서 느끼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가능한 한 많은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작을 가장 효율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 중심의 접근 방식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부상 위험 감소 통제되고 의식적인 동작은 특히 우리의 더 민감한 관절에 더 안전합니다. 운동 효과 증대, 잘 수행된 하나의 동작이 대충 수행된 여러 동작보다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단련시킵니다. 신체 인식 향상,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몸과 그 필요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운동을 더 즐겁게 만듦, 동작의 질에 집중할 때 운동은 거의 동작 중의 명상과 같아집니다. 일상생활로의 기술 전이 도움, 더 통제되고 의식적인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동기 유지하기, 특히 관절이 조금 더 아프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몇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루틴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됩니다. 운동 파트너를 찾으세요. 제 이웃 김영희 씨와 저는 일주일에 3번 태극권을 하러 만납니다.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빠지지 않게 되죠. 일기를 써보세요. 매 운동 세션 후 어떤 느낌인지 기록합니다. 의욕이 떨어질 때 이 노트를 다시 읽으면 운동의 이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제 현재 목표는 지치지 않고 30분 동안 증손자들과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저를 집중하게 해줍니다. 자신에게 보상하세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운동한 후에는 작은 즐거움을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차 시간에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는 것처럼요.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수중 체조 수업에 갈 기분이 아니라면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부드럽게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 여정을 돌아보면 이러한 변화들이 제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 관한 것입니다. 더 독립적이라고 느낍니다. 전에는 도전적이었던 계단 오르기나 장보기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더 쉬워졌어요. 이는 매우 소중한 자유와 자율성을 줍니다. 제 기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운동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운동하는 날에는 더 행복하고 낙관적인 기분이 든다는 걸 알아챘어요. 수면도 개선되었습니다. 전에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몇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신체 활동이 있는 하루 후에 더 잘 자고 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도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운동 수업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인지적으로도 더 민첩해진 것 같아요. 태극권과 같이 조정이 필요한 활동들이 제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우리는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결론 돌이켜보면 노년기의 운동에 대한 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긴 산책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힘, 균형, 유연성, 그리고 의식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활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은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움직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 몸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활동적인 삶을 향한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든 태극권 수업을 시도해보든 또는 거실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즐겁고 우리 개인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단순히 생명의 연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수에 생명을 더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시길 초대합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존중하되 조금씩 자신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에 놀라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고 모든 노력이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 장들은 가장 풍성하고 보람찬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작은 승리 하나하나를 축하하면서요. 결국 삶은 움직임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논영이 운동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마지막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인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새로운 운동 접근법을 시작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결과는 나타납니다.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제가 새로운 루틴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후 손녀가 저를 방문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제가 어려움 없이 바닥에서 장난감을 집어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할아버지, 더 젊어 보이세요 라고 그녀가 외쳤죠. 그 간단한 순간이 제가 얼마나 진전했는지, 심지어 제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적응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계속 변화하고 오늘 효과가 있는 것이 내일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과 몸의 연결도 제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제 몸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화와 목적 의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극권이나 수중 체조의 각 세션은 자기 관리의 순간이 되었고 제 건강과 웰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자기 선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운동 수업 동료들이든 우리의 여정을 격려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들은 어려운 날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성취를 함께 축하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은 걸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존중하되 조금씩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오늘의 자신의 최선의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를 축하하세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각각은 여러분의 힘과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당장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또는 첫 수중 체조 수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결국 옛말에도 있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몇 달 후면 여러분도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같은 길을 따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연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연수의 삶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기쁨, 그리고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최고의 것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